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자동차 수출이 9월달에 이어서 10월달에도요 큰 폭으로 감소를 했지만 기아,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이브의 금일 주가를 3분봉으로 분석한 힘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자동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 두 개가 나왔는데, 먼저 정부가 발표한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15만 9천 대로 집계가 되면서요, 지난 9월 달에 한 20% 감소했었죠. 그래서 두 달 연속 감소를 보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요. 자, 또 하나는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S&E 리서치에 따르면요, 1월서부터 9월 전 세계 80개국에 판매된 전기차 브랜드 순위를 보면은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1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서는 폭스바겐이 1위를 차지를 했고, 우리 현대차 그룹은요, 이 전기차 부분에서 66.9% 성장을 했지만은 시장 점유율에서는요 한 단계 떨어진 5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뿐이 아니고 1월서부터 10월까지 유럽 현지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한 전기차 대수가 10만 4천 대로서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승이 한 42%에 그쳤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 다들 아실 거였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판매가 부진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요, 이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 회복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내년에는 완연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 보면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7% 증가한 375만 대, 그리고 기아는 8% 증가한 269만 대로서요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우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도 마찬가지죠. 내년 또 이제 신차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성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인도 법인 같은 경우는요, 8월 기준으로 30만 대 누적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 1분기에 737억의 단기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진출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고, 또 내년에는 이 개발 코드명 KY를 공개를 하고 판매가 1분기부터 시작이 하면서 아마 성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리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재고가 한 1개월 수준에 불과를 하기 때문에 생산이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요, 내년에도 양호한 판매 성장 및 실적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자, 여기 아래가요, 이 미래 에셋의 영업이익인데요. 작년에는 한 2조 정도였는데 올해 5조,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5조 9천억, 그리고 2023년에는 6조 3천에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 특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제너럴 모터스 GM도요, 새벽에 마감된 주가를 보면은 연중 고점을 돌파한 3.1%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미국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생산 가동이 중단되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렇죠? 앞으로 안정화되면서 생산이 증가를 하고, 또 최근에 판매 부족이 이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면 판매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것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국내 자동차 회사인 이 기아, 현대차도 당연히 우상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가요,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 내에 한 3% 정도 상승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대차보다는 계속적으로 기아차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내일 현대차가 아침에 플러스권 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만약에 이 재료로 인해서 시장의 부정적인, 최근에 뭐 대형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요, 아침에 높게 출발해서 소폭 올랐다가 다시 대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아마 기아는 더 빨리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내일 현대차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리고 그 뒤따라가는 기아차를 내가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를 다음 기회로 조금 미뤄야 되느냐를 현대차를 보면서 결정을 해달라. 내일 자동차 키는 현대차에서 갖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기아 뭐 하루하루 시세에 민감하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이거 좀 현대차의 주가인데요. 최근에 2주 동안에 약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했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2주 동안 조정받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즉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렇죠? 같은 맥락. 뭐 기아가 좀 더 올라가서 좀 조정폭이 컸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현대차는 아직 역배열 상태지만은 기아는 이 혼조, 그죠? 지금 다 섞여 있는 그런 모습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저는 기아차 쪽으로서 오히려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요. 오늘도 이 K 콘텐츠,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게임주들 전반적인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K-팝에서는 하이브, 그렇죠? 그리고 K-드라마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K-게임에서는요. 넷마블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오늘과 우리가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 심임, 그러니까 이 하이브를 좌지우지하는 이 세력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하나 판단 기준이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종합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하이브도 오전에, 그죠? 여기 보면 한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39만 5천 원까지 크게 대밀렸다가 오늘 1,500원 0.3% 하락한 41만 2,500원을 마감했죠. 낙폭을 크게 줄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40만원 밑에서 거래가 크게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이 안 될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하고 주포들이 나갔다 그러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3분봉으로 줍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밀리면서 바다가 이 저점을 만약에 오늘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아마 조정이 상당 기간 나올 수 있었는데 오히려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우상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내면에 흐르는 힘이 엄청 강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뭐 하이브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이유는, 그렇죠? 요번에 BTS의 미국의 오프라인 공연, 근데 전석이 다 매진이 됐고, 또 이 플랫폼 쪽, 그죠?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죠. 이 플랫폼 이버스의 이타카 홀딩스 이 아티스트들 입점하고요. 또 내년 1분기에 V 라이브 통합으로 성장이, 그죠? 주목이 되고 있고, 또 두나무하고 이 대체 불가 토큰 사업 조인트 벤처를 통한 확장성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오늘요 37만 주, 그죠? 지난번에 역사적인 고점 35만 원을 돌파할 때 그때 거래된 것이 80만 주에서 90만 주 때, 그러니까 100만 주를 살짝 못 미치는 거래가 이틀 동안 나왔었는데 돌파를 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데도 오늘 거래량이 37만 주, 아주 안정된 거래량이 표출이 됐다. 즉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 오늘 오전 문자에 나왔듯이 40만 원 밑에 비중 작으신 분들은 더 추가 매수 해달라고 말씀드렸듯이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조정받을 때 접근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매도 부분은요,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전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과열이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쪽인데요. 이 3분봉을 보면 오늘 하이브랑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죠?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5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쉬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은 최근에 이 디즈니 플러스하고 애플 TV가 국내 진출을 하면서 이 제작 편수 증가와 그렇죠? 그리고 제작 단가 상등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또 내년에는 미국 드라마가 그렇죠? 한 10편이 지금 제작돼서 방영이 될 텐데요. 뭐 시장 규모가 그렇죠? 제작비 규모가 한 국내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조금 크게 실적이 성장이 기대가 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또 지난 3년 전이죠. 한 2년 전에 그렇죠? 2년 전에 이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만료가 되면서 이 제작비 지원 비율 같은 추가 인상도 내년에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심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함을 한다서 지금 5일 연속 상승했다는 거죠. 5일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저는 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92,000원 전후 수준에서 내까지 내려온다면은 요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해달라. 수급적인 사항도 외국인 기관들이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드라마 제작하는 쪽에서는요, 아마 아마 시가총액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높을 거예요. 이런 대형주만이 지금 혼자서 잘 못 움직였는데 지금 뒤늦게 아마 반영이 가능하고,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가 최근에 그렇죠? 큼직큼직막한 거래가 터지고 있다. 즉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번에 5일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이 2, 3일 나와서 92,000원 정도 수준까지 대밀린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없는 분들도 좀 매수를 해야 되고, 좀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좀 확대를 92,000원 선에서는 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3분봉 얘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이 9시 반 전후로 해서, 오늘은 10시 반이죠. 1시간 늦게 출발했으니까는. 이때도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실리고 그 가격대를 지지 삼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달라. 단 5일 연속 상승했다는 2, 3일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권 추격 매수보다는 92,000원 전후에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넷마블 게임주에서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넷마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렇죠? 요번에 세븐 나이츠 2 그렇죠? 신작이 출시가 됐어요. 127개국에. 근데 이 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매출 순위가 5위 안에 진입을 했죠.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 달에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 스핀X를 인수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 연결이 됐죠. 거기에 따른 실적이 크게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요새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그러한 종목 게임이라든지 나오면은 주가가 큰 폭이 움직이죠. 근데 이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 FNC도 요번에 이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시각특수 효과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을 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시장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재료도 보유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넷마블, 또 심리면에 봤을 때요, 지난 11월 4일 날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기업 공개를 하려다가 자진 철회를 했어요.
이 넷마블 네오 같은 경우는 넷마블에서 한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인데 자진처리해서 주가가 크게 밀렸을 때가 바닥을 형성을 하고 또 11월 10일 날은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 하에 했죠. 266억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감소. 근데 이때도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안 밀리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나왔는데 안 밀린다. 아까 기아라든지 현대차도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안 밀린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힘 있는 사람이 해주고 있다. 즉 빠른 시간 안에 우상향 상승으로 전환이 기대가 된다. 자, 작년에 우리가 하이브 아마 제 방송 작년 3, 4월 달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작년에 올해 3, 4월 달에 하이브가요. 세 가지 나쁜 뉴스가 전해졌죠. 유상증자 소식, 또 물적 분할 소식, 또 이것이 보호예수 물량이 크게 해제된다. 이렇게 세 가지 나쁜 소식이 계속적으로 3월 말 4월 초순에 나왔는데 주가는 안 밀리면서 오히려 상승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런 부분, 빠져야 되는 뉴스가 나는데 안 빠지는 부분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넷마블도 2개 실적 부진 그리고 기업 공개 자진 철회 이러한 소식에도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상향으로 바달라서 넷마블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어제처럼 빠지거나 2, 3일 빠질 때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페스인데요. 반도체 쪽인데 자, 네페스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가 실적이 적자 지속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아마 90억 정도 적자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보면은 그죠? 올해 적자가 한 12억이니까는 4분기서부터 아마 흑자가 나오는데 그거 이유는 그죠? 이 PMIC가 전력관리 반도체 쪽에 가동률이 지금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 보면은 PMIC 전력관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부족의 요인이 되는 제품으로 고객사도 적극 생산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쪽도 그렇죠? 당연히 물량이 크게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2021년 4분기에 추가로 가동률이 상승될 전망이며 내년에는 고객사의 AP 생산 확대와 함께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된다. 대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지만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는 더더욱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것이 보면요. 2022년에 한 700억 정도 흑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요거가 좀 바뀌었네요. 이게 오늘 건데 올해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아까 12억 말씀드렸는데 74억으로 내면 아까 90억 적자인데 그러면 한 16억 정도 4분기에 흑자가 나올 걸로 미래에셋이 그러니까 4분기 흑자폭을 조금 줄여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는 흑자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네페소 저는 반도체는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종목군들이 그죠? 지금 7만 원대에서 더 이상 빠질 부분 없고 또 지난 1월 11일 날 고점한 이후에 지금 10개월 넘게 조정의 양상 그리고 실적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상치보다 조금 하이할 거죠. 올해도 50조 내년에도 50조 이상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 그러한 부분이면 비메모리 쪽에 성장이 되면서 이 패키징 업체들 또 우리가 장비 업체들 이러한 부품 업체들 다 수혜가 되는데 그 중에 좀 안정적으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네페스 그렇죠? 거의 뭐 연중 최저 수준에서 겨우 조금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이 지금 가격대 3만 뭐 4천 원대인데요. 지금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또 조정도 한 3일 조정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3만 4천 원 전후에서는 뭐 네페스 좀 비중을 좀 늘려도 되지 않나. 특히 뭐 최근에 조정을 지금 받는데 수급적으로 그렇죠? 이
개인들 매수가 물량이 많지 않아요. 예, 오늘 24,000주, 한 25,000주 매수했고, 어제는 소폭 개인들이 매도했고, 또 그제는 15,000주 정도 매수에 그쳤다. 그 전날 7% 주가 크게 뜰 때 10만 주를 매도를 한 거 보면은 조정을 받는데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반도체 한 6개 종목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 좀 안정감 있는 종목군, 그죠?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비중을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넷배서 내년에 좀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던 이 PLP 패키징 기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양산화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 PLP 사업부는 아직 매출 발생 전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적에 반영이 된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 반영이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크게 이슈. 세계 최초의 양산화에 성공한 회사가 넷패스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실적이 잡히면서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화되고 거기에 따른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넷패스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안정감을 추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그죠? 우리가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 뭐 빨리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해야 되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못 사고 팔고 싶은 가격대에 팔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발 빠르지 못하면은 오히려 낭패를 보기 쉽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 위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선호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넷패스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군들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오늘 우리가 소재 종목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데 또 기본 물량을 끌고 가자는데 상당히 힘이 강함이죠. 일진 머티리얼주가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 SKC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소재, 그죠? 강세다. 그죠? 일단 주가가 크게 오르건 빠지건 일단은 2차 전지는 기본 물량 한 10에서 15% 내 전체 투자 비중에 그 정도 물량은 끌고 가고, K 콘텐츠도 오늘 움직임 봤을 때 3분봉의 힘이 느껴진다. 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그 폴더오퍼는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한 하루 이틀 저 정도 받으면은 또 새롭게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뭐 5G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주들도 저는 내년에 크게 시장에서 이슈와 기대가 된다. 계속적인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삼성전기 오늘 아침에 조금 출발이 좋았는데 시장이 밀렸다가 그리고 회복을 해주는데 오히려 삼성전기는 아침에 좀 셌다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죠. 자, 그런 부분 오늘 심해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안정감은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 생각을 하고 투자를 임해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집니다.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밀리면은 또 비중을 확대를 해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그러면 제일 많이 가는 종목, 지금 제일 센 종목에 내 재산을 다 투자하면 좋지만, 그죠?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자. 4개에서 5개 종목.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우리가 K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종목군,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뭐 삼성전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아니면 또 개별 종목 중에서 5G라든지 아니면 폴더폰인데 이러한 종목군들 4, 5 종목을 편입을 시켜놓고 비중 조절만 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고 싶은데 혼자서는 자꾸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화면에 보이는 유료 회원 안내데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